안녕하세요. 오후 10시 44분입니다. 23년 5월 9일이네요. 예. 오랜만이죠? 오랜만이고, 어, 뭐, 저번 영상 관점이랑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게 방향은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죠? 지난 4월 11일 영상, 그죠? 지난 4월 11일 영상을 보시면 그때 영상이랑 뭐 특별히 관점이 바뀐 게 없어요. 관점이 바뀐 게 없고, 왜냐하면 어떤 파동의 출발점을 이제 여기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저점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저점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자,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이런 어떤 가격상으로 이렇게 가장 밑에, 가장 저점이 이게 중요한 저점이 일 수도 있지만, 항상 중요한 저점은 이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걸 항상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승 파동을 만들 때 이 부분이 어떤 형태의 임펄스처럼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죠? 그리고 이 전체의 부분도 임펄스처럼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X파동이 중간에 숨겨진 X파동일 수 있어요. 아주 약한. 내가 보기엔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하나의 X파동이 숨겨져 있고, 그게 어떤 형태의, 이런 형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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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한 A, B, C, D, 이제 2파가 여기서도 A, B, C, D, E 아주 미세하게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수렴해주는 뭐 요런 형태의, 그러니까 어떤 무제한 삼각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A, B, C, D, E,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무제한 삼각형이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출현을 해주고, 여기서 무제한 삼각형이 출현해주고, 이제 어떤 파동의 중요한 저점은 여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한 어떤 임펄스 파동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파동의 어떤 출발점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파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파동의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요런 형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게 1파가 올라간 게 어떤 이제 연장 임펄스, 그러니까 5파가 가장 긴 어떤 이제 연장 임펄스가 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거 보이죠, 그죠? 1, 2, 3, 4, 5 이런 형태로, 그죠? 예.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터미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게 이 부분도 터미널로 올라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expanding reading 다이고널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완벽한 어떤 추세 파동으로 올라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 같아. 이게 여기에서 작게 1파, 2파, 여기 3파, 4파, 5파가, 이 5파가 1파가 가장 긴, 그죠? 여기까지 5파인데, 그죠? 여기까지 5파인데 1파가 가장 긴 임펄스란 말이에요. 이게 이 안에 이 5파 내부에서도 1파가 가장 긴 임펄스 1, 2, 3, 4, 5.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면 이게 그냥 ABC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서 보면 ABC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꼭 형태가 어떤 복합 조정의 형태를 띄면서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오파가 가장 긴 이런 형태의 오파가 가장 긴 이제 임펄스, 오 연장 임펄스죠, 그죠? 오 연장 임펄스인데 이 오파가 이 가장 긴 오파가 1파가 가장 긴 이제 1연장 임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막 섞어 놓은 거야. 이렇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면 그냥 이게 ABC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5파가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4파가 안 보이죠. 이제 4파가 잘 안 보여. 여기 보면 이제 4파가 이제 잘 안 보이잖아. 그 어떤 이런 형태의 추세 파동에서 1파가 가장 긴 어떤 1연장 임펄스에서는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A, B, C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이 부분에 4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는 초봉으로나 이렇게 뭐 진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4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ABC 모양이 결국에는 ABC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1연장 임펄스에서 이런 형태의 A, B, C 모양처럼, 그러니까 A, B, C 모양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A, B, C 요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1연장 임펄스에서. 근데 눈에는 꼭 이게 이제 ABC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임펄스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긴? 1파가 가장 긴 임펄스라는 거죠. 1, 2, 3, 4, 5. 이 4파가 숨겨진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하게 저도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이런 형태의 ABC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임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1파 가장 긴 이런 형태의 임펄스가 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파가 숨겨진, 그죠? 이런 형태의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의 5연장 임펄스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조정이겠죠? 이런 형태의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1, 2, 3, 4, 5, 그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 이제 4, 5, 5파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다. 여기까지, 그죠? 네, 여기까지가 5파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걸 하나로 이제 묶어야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전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전체가 이제 1파가 가장 길잖아, 그죠? 그러니까 파동의 출발점이 여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1파가 가장 긴 어떤 이제 임펄스가 출현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네, 이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네,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고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형태로 그죠? 네, 이런 형태로 추세선 한번 그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임펄스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많이 보던 임펄스죠. 그러니까 책에서도 이제 보이는 그런 형태의 1파가 가장 긴 어떤 임펄스란 말이에요. 1파 가장 긴 임펄스는 위로 가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이제 쐐기 모양을 이제 가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죠? 쐐기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무빙이 잘 나온다.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 피보나치 관계도 너무나 잘 맞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찍어보면 1파와 3파의 피보나치 관계가 정확히 0.618, 이 라인에서 정확히 0.618의 관계, 그리고 3파, 5파의 관계, 이 3파와 5파의 관계도 잘 보시면 이런 형태 찍었을 때 한 3파리 살짝 넘는 한 3파리에서 한 0.5 사이, 그죠? 요런 형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펄스의 어떤 파동 균등의 법칙도 다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1파와 3파의 피보나치 관계, 그리고 파동 균등의 법칙, 이 모든 걸 준수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임펄스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온 게 이 부분이 뭔가 복합 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이 전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어떤 이 파동들이 이게 전체가 어떤 형태의 복합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굳이 뭐 카운팅 안 해도 뭐 W, X에 뭐 어떤 형태의 Y 뭐 이런 형태, 그죠? 더블 X, Y 이래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하여튼 요런 형태의 복합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어떤 임펄스 형태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의 어떤 임펄스가 출현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임펄스는 완벽한 추세 파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네, 이런 형태로 추세 파동. 이 오파가 이게 침범하는 거는 이게 뭔가 터미널로 올라갔겠죠. 그죠? 네, 이게 여기에서 이게 뭔가 터미널로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파가 가장 긴 어떤 5연장 터미널이 출현했겠죠. 그죠? 여기에도 보면은 요런 1, 2, 3, 4, 5. 그죠? 네,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5터미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터미널을 전체를 거진 다 되돌리는 무빙이 나왔잖아요. 그죠? 거진 다 되돌렸잖아요. 이 피보나치 찍어 보면은 뭐 한 886 이런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 그죠? 맞네. 한 0.81에서 886 이 사이까지 왔죠. 그죠? 네,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무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단위 임펄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중요한 저점이 여기서부터라고 보고 어떤 한 단위의 1연장 임펄스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펄스가 또 나왔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속 진행형인 임펄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계속 진행형인 임펄스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1, 2에 그러면 이게 뭐 3의 1, 2라도 그죠? 3의 1, 2라도 여기에서 되돌림 요 정도 주고 여기서 쐈어야죠. 그죠? 3의 3파가 올라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3의 3파 안 올라갔잖아. 안 올라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여기 파동의 임펄스의 중요한 저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깼잖아. 임펄스의 시작점을 깼단 말이에요. 임펄스의 시작점을 깨는 순간 얘는 뭐예요? 결국에는 반등 파동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ABC밖에 못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요런 형태 ABC를 못 만들었, 이 형태의 ABC밖에 못 만들었다는. 결국 진행형 임펄스를 실패했다는 거죠. 그죠? 예. 진행 임펄스는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ABC 반등 파동에 그쳤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ABC 반등 파동이라면 자 이제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이제 세부적인 카운팅은 다 한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그냥 크게 여기까지 뭐 A, B 이렇게 C 여기까지 그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C 그러면 이제 이게 ABC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의 OB 라인이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 OB 라인. 정확히 이제 이렇게 떨어뜨릴 때도 보면은 이 OB 라인 추세선을 한번 돌파하고 다시 이 OB 라인 추세선으로 다시 리테스트하는 이런 과정. 항상 큰 어떤 하락이 나올 때는 중요한 어떤 추세선을 1차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큰 어떤 추세가 터질 때는 이렇게 떨어뜨리다가 이 중요한 어떤 이 OB 추세선, 영비 추세선이죠. 그죠? 예, 이 영비 추세선을 이렇게 이탈해주는 무빙이 나온다. 나오지만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해주는 과정을 항상 거치거든요. 거진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무빙을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번 리테스트 더 해주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강하게 빼는 이런 형태의 무빙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형태. 그러면 이 앞전의 파동이 ABC인데 ABC 이게 다 임펄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전에 카운팅 했죠, 여러분들. 여기도 임펄스. 그죠? 요거 임펄스. 여기도 임펄스잖아. 그죠? 이렇게 임펄스야. 근데 A파보다 C파가 상당히 작잖아요, 여러분들. 딱 봐봐. 딱 봐도 작잖아.
그럼 피보나치 확장을 해가지고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재봤을 때 A파 대비 C파가 어디까지 왔어요? 0.382까지 왔죠. 정확히 0.38이 딱 맞고 바로 그냥 무너졌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요렇게 왔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거 임펄스니까. 자, 얘네들이 반등을 노렸단 말이야. 반등을 노렸어. 반등을 노렸는데 이게 ABC 밖에 못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ABC 만드는 것도 좋다는 거야. ABC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 C파의 길이가 이 A파보다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올릴 때 임펄스를 이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임펄스에 실패했잖아요, 여러분들. 임펄스 실패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복합 조정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A파 대비 C파가 0. 아까 전에 얼마였죠? 0.38이밖에 못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정확히 0.38이 맞고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죠? 0.38이 맞고. 자, 0.38이 맞고 떨어졌으면 이거는 미달형 지그재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미달형 지그재그로 봐야 될 것이고, 자,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결국에는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결국에는 이 매물대 쌓아놓은 요 자리였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 자리를 못 뚫는 거죠. 여기를 못 뚫는 거야, 여기를 못 뚫는 거야, 여기를 못 뚫는 거예요. 왜? 왜 못 뚫어?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돼? 여기를 만약에 잘 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뚫어버리면은 여기까지 가잖아. 이 매물대를 만약에 뚫어버리면 여기는 한 방에 올라가는 자리란 말이야. 이까지는. 그죠? 왜냐면 여기는 임펄스로 그냥 이제 앞전에 빼버린 자리란 말이야. 이 자리가. 이게 보이시죠? 그죠? 한 방에 뚫렸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대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면은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에 이 위에 이런 라인 때까지는 한 방에 올라간단 말이야. 이까지는 한 방에 다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막은 거겠죠. 네. 아직은 못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막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강한 어떤 저항이 나왔다라는 거죠. 매물대 라인에서.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거는 이제 반등 파동에 그쳤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미달형 지그재그가 출현한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네, 미달형 지그재그가 출현했다. 그럼 미달형 지그재그가 출현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미달형 지그재그는 이제 삼각형이 형성될 수 있는 아주 강한 신호죠. 이 A 파동에서 이런 형태의 미달형 지그재그가 출현하면 결국에는 이 미달형 지그재그가 출현하면서 DM 무빙들이 어떤 이런 형태의 삼각형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ABC에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도 이걸 이제 복합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형태 W, X, Y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ABC, WXY 그리고 ABC 그러니까 이게 미달형 지그재그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삼각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의 삼각형. 그죠?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큰 삼각형 그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삼각형 나오면 이런 형태의 큰 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큰 이런 형태의 이제 이런 복합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복합 W, X, Y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형태의 복합이 나오면 결국에는 뭐예요? 또 이래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무빙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또 뺀다고 또 밑으로. 강하게 뺀단 말이야. 그죠? 또 뺐다가 또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겠다가 또 내렸다가 하여튼
하여튼 이 디귿 무빙은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에 보이는 이런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Y의 이 기간, 이 Y의 기간은 어떤 이제 어떤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WXY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떤 조정 파동의 어떤 기간들을 봤을 때 이 Y 파동의 기간은 W 파동과 X 파동이 합친 이 기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WX, 이 큰 WX를 만든 기간과 이 Y 파동의 기간이 1대1의 어떤 동일한 기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요까지 이제 파동이 1대1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어떤 완료 지점은 6월 한 하순, 그죠? 6월 28일, 6월 30일 요때가 이제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요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형태의 무빙이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플랫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게 미달형 지그재그라 해가지고 무조건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건 없어요. 삼각형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A, B, C 이런 형태의 미달형 지그재그는 이게 출현했다 그러면은 삼각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지. 꼭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A, B, C 플랫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형태. A, B, C, 그죠? 네, 이런 형태. 이런 형태 플랫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플랫이. 그래서 플랫이 이렇게 이제 Y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죠? 네, 이런 형태의 무빙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런 형태의 무빙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무빙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삼각형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보면 안 될 것이고 이런 형태의 어떤 플랫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ABC의 X의 ABC.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이중 플랫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 이제 BB 추세선이 그어질 것이고, 그죠? 이런 형태로 BB 추세선, BB 그리고 뭐 AA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래서 이 C의 종착점이 뭐 한 이 정도, 뭐 이런 레벨 때, 이런 레벨 때까지 오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C가 이 전고를 살짝 넘을 수도 있고 이 전고를 못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플랫이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이 플랫이기 때문에 이 C 파동이 이래 넘어갈 수도 있고 미달로 끝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 무조건 플랫이라 해가지고 A에 B에 C라 해가지고 이 C 파동이 무조건 이걸 넘어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거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 B, C 해가지고 이 C 파동이 충분히 C 미달, C 페일리어 플랫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A, B, C 페일리어. 그러니까 C 미달형 플랫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형태. 이런 형태의 무빙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밑으로 그냥 꽂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로.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관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큰 무빙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큰 삼각형을 만들든가, 그죠? 이렇게 뭐 큰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ABC로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형태. ABC로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C가 전고를, 이 전고, 이 앞전에 여기 전고까지 올 수도 있고, 미달로 끝날 수도 있다. 이거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 전고로 올 수도 있고, 미달 아니면은 살짝 뚫거나, 이 살짝 뚫거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살짝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올라온다 그러면은 미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예, 이게 미달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배제를 못한단 말이야. 이 미달로 끝날 가능성은. 그죠? 예, 요런 형태. 예, 요런 형태. 미달로. 그래서, 요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미달형 지그재가 떴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어디까지 떨어진다. 미달형 지그재가 뜨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이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0.81 최소 되돌림이 0.81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0.886 0.81 0.81에서 0.886 이 사이. 그리고 그냥 이거를 그냥 밑으로 그냥 저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저갱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0.8에서 0.886 이 사이가 유력하고, 그리고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어떤 매물대 라인도 고려를 했을 때 이 0.886짜리가 가장 유력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는 21,425불 자리, 21,425불 자리. 요까지 한번 얘네들이 빅쇼트를 한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죠. 이제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이런 형태의 이제 SR 플립이 일어난 자리죠, 그죠? 지지와 저항. 여기도 보면 어떤 이런 형태, 어떤 매물대 이런 자리, 그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런 형태, 요 자리.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0.886,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동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전체 이 상승분의 0.886짜리인 이 자리, 그러니까 요 박스 쳐놓은데, 여기 요 박스 쳐놓은데, 그죠? 예, 요 자리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자리다라는 거죠. 내려오게 되면, 그죠? 요 자리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파동은 이게 앞전에 떨어진 게 이제 어떤 임펄스의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세부 파동으로 보면 임펄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A, B, 그냥 C로 볼게요. A, B, C로 보면 이게 A, B, C로 이렇게 한 번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C 파동으로 한 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 왜 이렇게 보냐면 어떤 조종 파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A, B, C에, 그죠? 이런 형태 A, B, C에 뭐 C 요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 X 한 개 주고, 또 뭐 A, B, C 뭐 이렇게 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A에 B에 이제 C, 이 C파가 이제 임펄스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C파가 이렇게 이제 연장 임펄스로 진행이 되면서, C펄스가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이 C파가 종착지는 이런 레벨 때까지 한번 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현재 어떤 이제 이런 진행형 어떤 임펄스를 보면 여기가 이제 터미널을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1파, 2파, 여기까지 3파고, 요렇게 뭐 4, 5 이런 형태의 5파가 이제 연장된 5연장 터미널 임펄스도 한번 출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아직 3파가 안 끝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3파가 더 내려오고, 이런 형태의 4파를 충족시키만 주고 5파로 강하게 이렇게 빼버리는, 그죠? 네,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3파가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이런 1, 2, 3, 4, 5 이런 형태의 이제 5연장 터미널 임펄스의 구조를 만들면서, 그죠?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A에 B에 C로 이렇게 빼버리는, 그죠? 이런 형태의 그냥 이제 표준형 조종 파동인 A, B, C 연장 플랫을 한번 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1, 2, 3, 4, 5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터미널이 출현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우 강한 어떤 상승이 나올 거예요. 최소한 어디까지는 되돌리게 된다. 이 전체 터미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체 터미널은 빨리 다 되돌려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위에 0.886짜리까지라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임펄스로 임펄스를 올릴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형태로.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무빙이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저번에 제 영상 4월 11일 날 관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유효한 관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관점 그리고 이런 거는 아무튼 제 뭐 공부방이나 제 오픈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도 뭐 관점 서로 공유들 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내일 CPI죠, 그죠? 내일 CPI, 내일 CPI인데 아마 CPI 때 어떤 좀 변동성이 있겠죠. 네, 변동성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CPI고 5월 11일 날은 뭐 PPI, 5월 12일까지 계속 어떤 이제 지표 발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요한 어떤 지표들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이 3일 동안 내일부터 이런 3일 동안 매우 큰 어떤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포지션 담지 않는 게 좋아요. 담지 않는 게 좋고 항상 어떤 파동을 잘 세워가면서 그렇게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어쨌든 제 관점은 그렇다. 제 관점은 이제 이런 형태의 미달령 지그재그를 우선은 강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A에 B에 C로 한 방에 강한 어떤 C 펄스가 연장 C 펄스가 이제 출현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꽤나 큰 반등이 있지 않겠냐. 그 자리는 유력한 타겟 후보지는 요쯤이 되겠죠, 그죠? 요쯤, 그죠? 네, 요쯤. 요 라인에서 그래도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우 큰 반등이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이제 A, B, C, A, B, C로 보더라도 결국 C로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걸 하나의 큰 삼각형으로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 C파가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플랫의 C파, 삼각형의 C파 자리이기 때문에 전부 공통 롱 구간이라는 거죠. 공통 롱 구간, 그죠? 공통 롱 구간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뺐다가 한 번 더 올리고 이렇게 빼면 그리고 RSI가 완전 과매도권에 진입할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RSI가 완전 과매도권에 진입하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단기 수급이라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관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관점을 세우고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는 날에는 항상 주의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